네, 토론해 주십시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조법 2, 3조와 관련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노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또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었고 사실상 입법 청문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자 측 함께 모셔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또 본회의에 올려서는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서 저희가 24시간 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법안 소위 때도 무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법안을 논의했고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법안 내용을 제안을 하다가 2조 논의에 들어가자, 축조 심사를 하자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퇴장을 했다. 이 사실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노조법 2, 3조 개정의 직접적 원인, 물론 20년 넘는 논의와 노력이 있었었지만 직접적 원인은 2021년도 국회가 비준했던 ILO 87호 98호 협약이었다. 그리고 ILO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EU가 한EU FTA 위반으로 대한민국을 제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87호 98호 협약을 비준을 했고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의 노조법 2, 3조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청도 철도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고였고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는 사실은 전 직장에 동료를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십니다. 우리 장관님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재준 의원님께서 좀 나가도 너무 나가셨었는데 다행히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조금 제자리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 처음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몇 년 전 밀양에서도 3사람 이상이 이와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청업체 관리 미흡 그리고 안전조치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코레일의 지분을 100%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재부 장관이 책임자라 대통령이 책임자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명확하게 이 사건의 책임자는 한문희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어제 저와 같이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이 열차 운행 방향을 오인해서 발생한 사고일 수 있다. 이런 설명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작업자들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시겠고 또 원인이 밝혀지겠고 작업자들이 진행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원청 사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더 문제는 1년 전 구로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이와 또 유사한 입장으로 얘기를 해서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몸 잘 아끼고 하라는 얘기를 해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려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유가족들의 큰 항의와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한문희 사장 사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주무 장관은 아닙니다만은 산업안전법 중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타깝게도 코레일이 중대재해 상위 10대 기업의 수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런 전국에 철도선이 굉장히 길고 뭐 이를테면 모든 철로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고 인력을 더 확충하고
현장 관리 공백을 메우고 가급적이면 하청 구조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위험한 공공부문 사업장인 철도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특히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운행을 중지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자는 선로에서 분리돼야 되고, 물론 어제 작업자들은 선로가 아닌 선로 인근에 있는 사면 보수 작업을 하러 이동하는 도중이었습니다만,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작업자 7분 중에서 2분은 철도 감시원, 열차 감시원이었는데 열차 감시원이 위치해야 될 위치에 계시지 않고 열차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저는 코레일 원청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지켜져야 될 수칙들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으로 송구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왜 이런 제의자가 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작업자 7분 중에서 3분이 경고용 앱이 깔려있는 단말기를 소지하고 나갔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제자분께서는 경고용 앱이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7분의 작업 중에서 한 분의 코레일 정직원, 그리고 3대 경고용 앱 단말기, 그리고 그걸 끌 수 있는 이 단순한 장치, 저는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 내리막 사면이었고 굴곡진 곳이었고 전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나무들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경고음도 없었었고 그냥 휴대폰 앱에 경고음만 울리는 이런 예방책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장관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교육 앱에 대한 대책 방안, 중앙 통제 시스템 방안, 그리고 1분 더 달라고 안 했지. 안전 조치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연변에서 작업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약간만 실수를 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작업 전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전교육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뭐가 고장이 났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면피용으로 코레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공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홍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